국방부가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예비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방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예비군을 대상으로 62개 시설의 입장료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육군항공학교가 2026년 한국회전익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가해 국산 헬기와 자폭 드론 등 50여 종의 첨단 무기 체계를 선보이며 육군 항공전력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는 장이 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초대석 11번째 시간은 한승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군의 변화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에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비군이 날이 있는 4월 한 달간 놀이공원과 전자제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3일 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4월 첫 주에 예비군 주간을 운영하고 4월 한 달간 예비군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국방부 체유사는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놀이공원, 관광, 관람, 레포츠, 의류, 전자제품, 공연 등 7개 분야 62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대부분의 공공박물관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놀이공원은 30%부터 최대 반값 이상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전 상품 30%, 안마의자 28% 할인과 전자제품 구매 시 특별 사은품 지급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제휴사 목록은 국방부 홈페이지 예비군의 날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모바일 예비군 앱과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모바일 송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는 2일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열고 15개 부대 단체와 모범 예비군 4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 3일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포상하고 지역사회 수호의지를 다지는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했으며 2006년 4월 첫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조정하고 2017년부터 향토예비군의 날에서 예비군의 날로 기념일명을 변경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률 신임 해군 참모총장에게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중장이나 대장 진급자의 삼점검에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며 보직과 계급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혁신 기술을 군부대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달청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해 공동 홍보관을 열고 우리 군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관.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첨단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부와 조달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운영하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 공동 홍보관입니다. 이번 행사엔 군 운용 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을 포함해 총 15개의 기업의 혁신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불꽃 감지기와 스마트폰 충전 보관함 등 장병의 병영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실용적인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군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또한 일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고 저희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과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우수상용품이라는 제도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출품하고 있고 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천으로 저희 제품을 전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 정책 관계자분들을 뵙고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민간 기업에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군에는 전투력 향상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동 홍보관을 통해서 많은 장병들이 좋은 제품을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전투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장병들의 생활도 윤택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국방 규격을 과감히 조정하고 혁신 제품 지정 제도를 강화해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군 현장에 더 빠르게 스며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항공학교가 2026년 한국 회전익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국산 회전익기뿐 아니라 자폭 드론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멈티도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회전익기 전시회에 전시된 헬기 탑재 발사형 자폭 드론에 장병들이 큰 관심을 가집니다. 국산 소형 모장 헬기 미루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공중발사체 ALE. 천검과 동일한 구경을 갖춰 미루온과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에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한 배회탄약 소형급 자폭 무인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는 기본이며 해외 유사기종보다 정밀한 타격 능력과 더 큰 체급까지 갖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쪽에는 UH-60을 특수작전기로 개량하는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면허 생산을 넘어 첨단화 개량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전익기뿐만 아니라 드론과 윤무인 복합체계까지 등장한 전시회. 이에 맞춰 육군항공 헬기와 군집 드론을 이용한 멈티체계 관련 발전 세미나 그리고 무기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항공학교 주요 지휘자들은 국내 주요 방산업체와 함께 멈티체계 구축 방안과 국내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무기체계 전시회에는 주요 국내외 방산업체 14곳이 참여해 50여 종에 달하는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헬기 전시회에는 전력화가 시작된 무장헬기 미루온부터 마리론, 수리온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논산 시민운동장에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 강한 육군항공 전력을 체험했습니다. 행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헬기인 LAH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인공지능이 접목된 첨단 무기체계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육군항공학교는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논산 주민과의 헬기 탑승 체험도 진행돼 민군 상생을 끌어올렸습니다. 학교는 회전익뿐만 아니라 무인기까지 육군의 미래 항공 전력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그 역할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입니다. 드론은 이제 현대전의 핵심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육군 21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각계전투 과목과 연계한 대드론 개인방어 훈련을 실시하며 신병들이 입대와 동시에 드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훈련장 상공에 드론 소리가 울리고 신병들은 즉시 소산과 은원패에 들어갑니다. 귀로 방향을 가늠하고 눈으로 거리와 위치를 확인한 뒤 보고와 대응 동작까지 빠르게 이어갑니다. 21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각계전투 과목에 대드론 개인방어 훈련을 핵심 과제로 편성해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커진 드론 위협을 반영해 신병 단계부터 대응 능력을 각계전투와 함께 익히게 한 겁니다. 입대와 동시에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몸소 체득한 만큼 드론 위협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1사단은 육군 지침에 더해 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대 편성했고 드론 비행 시험과 조교 시범, 행동화 숙달 시간을 늘려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기자도 직접 대드론 개인 방어를 위한 행동화 교육에 참여해봤습니다. 네, 저도 직접 훈련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상공의 드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신병들이 이 소리에 맞춰서 몸을 빠르게 은원패하는 절차를 먼저 숙달하고 있습니다. 교관과 조교들의 전문성도 눈에 띕니다.
교관 10명 전원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 지원 조교들 역시 대부분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21사단 신병들은 즉각적인 행동화를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고 현대전에서 드론에 대해 대응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백두 드론 전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사단은 앞으로도 각계 전투와 연계한 드론 대응 교육을 통해 군이나 가정과 동시에 장병의 대드론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순혁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30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일정은 제주 출신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편성됐으며 국방부는 전문 인력을 파견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190명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바 있으며 제주를 본적으로 둔 미귀한 참전용사 가운데 1,400여 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군의 안전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발된 안전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선발된 안전모니터링단 6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육군의 안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안전 육군 문화 정착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2026년 육군 안전모니터링단 6기의 발대식이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6기 모니터링 단원을 비롯해 군과 안전기관 안전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단원들의 첫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안전은 깊이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수록 빈틈을 찾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기에 현장을 직접 보고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여러분이야말로 육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육군의 안전을 입체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을 완료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 소통 플랫폼인 안전모니터링단. 안전모니터링단 6기는 모두 40명으로 안전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병 가족과 안전학과 대학생, 학군 장교 후보생 등 다각적인 시선으로 육군의 안전을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전은 부대 전투력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더욱더 뛰어난 장교가 되기 위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육군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안전모니터링단은 야전부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진단에 참여하며 안전과 관련된 발전 제언, 모니터링단 활동사항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단복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왼쪽 가슴에 달린 노란 별. 이는 안전모니터링단 활동 이력을 나타내는 표시로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상황을 지체시키거나 속도를 늦추는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육군이 안전을 위해 실제로 변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안전진단 및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여 육군의 안전 문화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부대를 둘러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까지 함께 좀 습득을 시켜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올해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모니터링단 활동가는 국내의 대표적인 안전 전문기관들도 함께 힘을 보탭니다. 지난 1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에서 추천된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안전모니터링단은 국민의 시각으로 육군 안전정책을 바라보며 안전한 육군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전모니터링단!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 보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익히며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다양한 화기로 사격 훈련을 하는 한미 해병 대원들. 화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사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팀이 건물 내부 소탕 훈련을 합니다. 야간에도 공격 방어 훈련을 하며 연합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합니다. 해병대 이사단이 미 해병대와 진행하고 있는 K-맵 연합 보병 훈련입니다. 한미 해병 대원들은 먼저 여러 화기를 다뤘습니다. 서로의 사격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소부대 전술 훈련에선 연합팀을 꾸려 건물 진입부터 기동, 내부 격실 소탕 등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야간 공격 방어 훈련과 진지 구축, 임무 브리핑 등의 절차를 익혔습니다. 산악기초 훈련을 통해선 레펠과 패스트로프, 클라이밍 등 산악 기술을 발전시켰고 도하와 산악 행군을 하며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하며 한미 장병들이 함께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서로 다른 전술을 공유하며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엔 공격, 방어 훈련을 합니다. 적 포탄, 화학탄 낙하 상황과 장애물, 돌발 위협 등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해병 대원들은 화력과 기동, 지휘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웁니다. 한미 해병대는 동맹에 기초한 실전 같은 연합 훈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한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약식 회견에서 이란과 협상을 극도로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전달한 15개 조항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들은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이 전장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방 AI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력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승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 국방 AI와 차세대 전력 발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국방공학센터를 이끄시면서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같은 첨단 기술이 이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 전력 운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저희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방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거를 감시를 하고 타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감시, 연결, 타격 세 가지 기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의 AI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기술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기술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역할도 전장에서 속도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군 장비 상태나 군화 마모까지 자료화하는 국방 AI 플랫폼 구축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 전력 체계를 구축하려면 군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AI 기술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크게 보면은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아니면 피지컬 AI 측면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추론을 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AI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전력이나 에너지 혹은 방어 기술들도 중요합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AI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지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만나봤던 방위산업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꼭 하나를 고른다면 국방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가속화해서 조금 더 실효적으로 현재 국방 R&D에 참여하는 민군의 많은 분들에게 보다 빠른 시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나라들은 이미 AI 기반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 전력을 실제로 전력화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가장 큰 기술적 또 제도적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어떤 분야에서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그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선진국에서 제조 산업이 한 28% 그냥 좀 넉넉히 준다면 30%, 일본이 대략 한 20%, 미국이 1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이 한 30% 정도를 유지하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를 비롯한 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속도전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부분을 잘 유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국방산업의 네트워크, 국방산업 서플라이 체인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면 우리나라와 우방국을 맺거나 혹은 지금 이란이나 혹은 이란 미국 전쟁이나 러우 전쟁에서도 어떤 국가가 만약에 굉장히 레질리언트한 모습으로 국방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비단 그 나라의 자주 국방력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 산업을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런 국방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더욱 튼실하게 갖춤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유사시에도 우리나라의 국방 레질리언스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그런 어떤 국방의 자생력이나 그런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산업적인 제품군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가 당신 그 협력국의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국방 기술을 한 단계 좀 더 계속 더 끌어올리기도 하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력분과위원 한승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보병사단 명문포병여단은 급식질 향상과 조리병 사기 진작을 목표로 요리천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연대회는 각 참가팀이 준비한 재료를 활용해 장병 급식 메뉴를 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승 메뉴는 추후 장병들의 급식 메뉴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해군 8전투훈련단 부산훈련대는 지난 27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옥상 텃밭 철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웃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대전청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DRS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중부 지역은 야간부터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강수는 내일 오전까지 나타나겠으며 경기는 오전 9시 이후 점차 강수가 종료되겠습니다. 오늘 야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강한 강수가 라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남부 지역은 60mm 이상의 강한 강수가 예상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계룡은 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후 2일에서 3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3일 야간부터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4일부터 전국적인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지역은 또다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강수가 예상되오니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